안녕하세요. 저 더 즐겁게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선수들을 상담하고 코치들을 코칭하는 한국 스포츠 코칭랩 대표 양희연입니다. 여러분, 스포츠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이 제한됐을 때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어 걷기 운동조차 힘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삶에서 스포츠가 없다면 매우 답답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게는 삶이나 다름없는 스포츠를 더 많은 분들이 즐기고 그래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농구 대잔치부터 프로 선수까지 20년 동안 선수로 뛰었고요. 은퇴 후에는 미국 지도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선수 생활 동안 한 번도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제가 은퇴 후에는 스포츠 심리학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스포츠는 곧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요즘 어린 선수들이 저를 자주 찾아옵니다. 선생님, 저 부상해서 회복했는데 슛이 잘 안 들어가요. 선생님, 저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 그만두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들을 심리적으로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들에 집중합니다.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더 나은 기량을 하는 친구들을 자기 자신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는 최근 중고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코칭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많은 이들이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코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포츠 코칭랩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10대들이 안전하게 스포츠를 하기 위해 건강한 스포츠 문화의 방향을 틀기 위해 저는 3가지 변화의 포인트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최근 스포츠 인권 조사단 학교 현장 인터뷰를 보면 어린 선수들은 운동부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절대적인 수직 관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따라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의 막말로 상처와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고 말합니다. 특히 지도자와 선수 관계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와 언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언어적 폭력은 발생하여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 그것의 시작은 바로 언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그 자체보다 사람의 인권이 먼저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린 선수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세계 최강 미국 농구를 이끈 마이클 수셉스키 감독은 팀이 함께 울고 껴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충분히 연다면 승리는 바로 곁에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충분히 연다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의 존중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코치, 학생, 선수, 학부모, 이 세 주체가 가장 핵심적인 관계입니다. 이들의 관계와 입장을 이해하면 왜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려웠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치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치들은
학교 체육 선생님과 다르게 비정규직입니다. 매년 계약이 갱신되고 팀 성적도는 학생이 대회에 나가 올린 성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계약이 연장됩니다. 코치들이 대회에서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적밖에 없습니다. 경기는 선수들이 뛰고 있지만 결과는 코치가 책임지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모든 수단을 사용합니다. 승리를 위해 무리한 훈련으로 선수들을 혹사시키거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등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일단 안정적인 운동부 환경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도자 한 명이 다수의 선수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1인 다역을 해내는 구조입니다. 학교도 각 교과 선생님들이 있듯이 운동부도 체력, 재활, 기술 등 세부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은 부모 입장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스포츠를 시작하지만 중학생이 되면 진로를 결정합니다. 선수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공부를 계속해야 될지 결정을 할 때 자식에 대한 투기성 교육을 고집하거나 과도하게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를 되돌아보면 특히 기억에 남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꼭 최고의 선수가 되라고 말하시는 부모님, 자식을 통해 자신의 꿈을 대리만족하시는 부모님, 다양한 정보를 믿고 코치처럼 선수를 통제하시는 부모님, 우리 애만 봐달라고 말하시는 부모님 등 정말 다양한 부모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동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학생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 자식 걱정을 이유 삼아 운동부 혹은 지역 클럽 가입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님들은 선수들의 든든한 지지자로서만 계셔주는 것이 좋지 학생들의 의지를 좌지우지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입장입니다. 스포츠가 즐겁고 좋아서 시작한 어린이부터 선수의 꿈을 꾸며 운동부에 들어가서 끝까지 해보고 싶은 아이들까지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나치게 성적 유지의 훈련과 신체적인 불이익 때문에 운동하는 즐거움은 금세 잃어가고요. 선수의 꿈을 꾸고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학생 선수들은 개개인마다 목표가 다를 겁니다. 모두가 1등을 하고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한다고 강조하는 한국의 교육 현실은 절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운동 선수들이 자신의 미래 결정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저희는 조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스포츠 코칭 시스템 다각화, 전문화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운동부에 2~3명의 전문 코치진이 구성됩니다. 과학적인 훈련, 맞춤형 훈련을 위한 지도자들의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 운동 시간을 매 순간 영상 촬영을 합니다. 이는 지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지도자들끼리 미팅할 때, 선수들의 행동이나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줄 때 그 영상 자료를 사용합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인권 예방 효과에도 좋습니다. 2020년 8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조 목적 조항에서 국위선양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특히 스포츠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으로 존재했던 올림픽 메달, 세계선수권 우승에 매달리지 않고 스포츠를 통해 개인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자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은 2021년 2월 19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점점 나아지는 환경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문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